자,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초읽기. 법사위원장 임기는 네. 차기 원내대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선출되면 사의 표명을 하고 지금 차기 원내대표로 그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현재?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확인한 건 김병기 의원. 그래서 한 오늘 분밖에 없어요?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김병기 의원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분들 이름을 듣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제가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겠죠. 첫 번째 저하고 연결된 것은 김병기 일단 의원. 나갈 사람들은 의원님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까? 대체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김병기 의원. 네. 이번에는 그 당원들이 원래 이제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그 반장 뽑듯이 네. 교장이 당 대표라면 반장은 원내대표. 이것은 그냥 학생들이 뽑는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20%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석이 되는 겁니까 그게? 34석입니다. 오, 맞네. 34석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니까 당원들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누구 뽑아주세요. 이 전화를 또 엄청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 네. 이게 처음이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상징적인 사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의 20% 넣는 건 진짜 처음이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0여 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부르짖었던 정청래의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 네? 전당대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통 한 원내대표 되고 나서 한 두세 달 이내 하죠. 보통은. 빨리 하자 늦게 하자 그러는데 좀 빨리 하자가 좀 힘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빨리 하면 두 달 이내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달 이내면 8월이면 나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또 시작되고 그러니까요. 의원님 출마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직 부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름이 있으면 네. 그때 가서 네.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좀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네. 여쭤봤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거명되는 그 원내대표로 거명되는 분들이 서영교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내대표요? 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네. 신문에 난 것은 김병기, 김성환, 서영교, 조승래 의원까지. 경제 심하네. 조승래 의원은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과 깊은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오랫동안 정청래 의원 보았는데 원내대표 나가시는 분들은 꼭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의논하자고. 주로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그 뭐냐면 주로 첫 번째 그 예전에 어떤 원내대표 말할 수 없는데 저한테 만났거든요. 전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별로 내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이게 원내대표 나가실 분들이 꼭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4명 나오잖아요. 4명 다 전화를 해요. 네. 꼭 그렇게 되던데. 네. 원내대표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의원님 법사위원장 한 번 더 할 수는 없잖아요. 100만인 서명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100만인 서명. 수 있는데 100만인 서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통 2년 정도 하거든요. 2년간. 저는 과방위원장 1년을 21대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박수 칠 때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수석 아닙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 1기 수석으로서 그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번에 저로서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 눈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개표 방송을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개표 방송은 밤새서 다 봤는데 이번에는 개표 방송을 못 봤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네.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네. 잠깐만 눈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더라고. 눈 떴더니 네. 당선증 받고 있어. 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뭐 하면서 안건 뭐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한 거. 예. 6시 21분인가? 21분에. 제가 6시 20분에 눈 떴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럼 준비한 과정 다 생략되고. 그 다음 날 당선증. 박찬대 원내대표가 왜 당사에 안 보였어? 정청래 다 찾던데. 그래서 사실 나 못 갔어. 쓰러졌구나. 네. 아니 이번에 대선을 네. 가장 장거리를 뛰셨잖아요. 네. 육체적으로 진짜 힘드셨겠지. 6,400km 이동했고 도보 도보로만 110km 뛰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선거 딱 끝나고 났더니 기절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고 2-3시간씩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절해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쇼츠를 안 올렸으면 4시간 5시간 잘 수 쇼츠 하루 있었는데 100개. 쇼츠를 1,050개인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쇼츠 올리는 시간이 2-3시간이 난 쇼츠 올리는 게 하루 100개가 리미트가 걸리는지 몰랐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페이스북 그 유튜브 게시판에 200개로 좀 늘려줄 것을 공개 촉구한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딱 기절하셨구나. 출구조사 보고 네. 좀 있다가 그리고 여의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초창기 때 가서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네. 정말 감사하다. 이재명 이겼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예. 잠시 쉬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나오려고 당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일어나. 눈 떴더니 당선료 받았네. 아니 그래도 그건 본 건 다행이에요. 6시 20분에 눈이 떴는데 막 텔레비에서 하고 있더라고. 텔레비를 켜놓고 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선관위 의결하는 건 봤다.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 기승전결 밤새 울고 막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많은데 잤구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네. 일어나서는 쇼츠 안 찍었어요? 이게 어제 취임식 때 예. 대통령 이제 입장하기 전에 네. 쇼츠 하나 또 찍어서 올렸어요. 대통령 선사하는 장면도 그게 또 그 저는 예. 엄청 눈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감하는 거잖아요. 예. 국회에 갔더니 무슨 뭐 경호처 직원들인지 경찰 경호처인지 막 검색 이런 것도 막 하려고 그러고 아 이제 대통령이 진짜 됐구나. 그리고 이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상임위원장이라서 두 번째 줄에 이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장을 하는데 다 기립을 했죠. 근데 막 눈물이 날 줄 알았거든. 그냥 약간 뭐라고 표현했어요? 멍 하다가 이제 취임사를 하는데 취임사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옆에 강선호 의원은 막 울고 있더라고. 그래도 왜 우냐고 했더니 몰라요. 눈물 나요. 막 이러더라고.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그 청소노동자 인사를 가시고 그때 우리가 도열에 있었거든요. 군청 앞에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고장소에서. 근데 그 생각 잠깐 들더구만요. 아, 계엄군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주진우를 막 욕설하고 싸우고 막 이랬던 그 장소 도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악수를 쭉 이렇게 했는데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 나가서 뭔 얘기 해야 되지? 나도 김원준처럼 얘기해야 되겠다. 더 나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목적 의식적으로 오늘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목적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님 원래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의 그 드라마 네. 항상 이때는 이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더니 아닌데 잤네. 소파에 쓰러져가지고 소파에 쓰러져가지고 개표 방송 얘기가 없네. 보다가 텔레비 혼자 계속 떠들고 있었더라고. 아니, 그 정도로 달리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대선 기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일지 모르겠으나 당선 사례는 당선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당선 사례하러 오늘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원래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5, 6, 7, 8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오늘 본회의 특검법 통과시키고 당선 사례. 바로 나주에 내려가서 오늘 저녁 7시쯤 될 것 같은데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실시간 켜놓고 오는 분들한테 당선 사례. 대통령 당선 사례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하지 말란 법은 없죠.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선거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 선대위 전남 광주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끝나고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재명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늘 끝나자마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7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청래 오래 만나왔지만 그렇게 안 시킨 일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시킨 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좌관한테 네. 일정 좀 짜봐라. 그랬더니 6일날 나주 광양, 7일날 순천 아랫장, 보성 보성장, 광주 말바우시장, 8일 화순장, 구례장, 곡성장 이렇게 카톡으로 막 급하게 보내줬더라고. 일정을 짜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안 시킨 일을 혼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셔. 아니 근데 그 이번에 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제 이 골목골목 선대위도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 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 플러스 그때도 제가 장세일 군수랑 당선 인사 하고 다녔거든요. 당선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에 진짜 큰 빚을 지고 있다. 광주 전남 전부까지. 왜냐하면 민주화에 대한 성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완도, 진도, 곡성, 구례, 뭐 해남 이런 광양 장날 가서 본인의 점포도 없어서 그냥 노상에서 취나물, 고사리 이런 거 갖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네. 근데 어머니들 80 중순 정도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내가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법사에 사고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진짜. 그리고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조이대는 특검할 거야 탄핵할 거야 이걸 여쭤봐요. 야, 전국을 팍 찌르시네 그냥. 네. 어떻게 할 거냐고. 80 노순이. 예. 근데 그게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날마다 다니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윤석열은 절대 이제 넣으면 풀어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또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국회법 있잖아요. 퇴장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퇴장시켜. 국회법 145조에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도. 145조에.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지식과 정보량이 오히려 이분들보다 부족하구나. 아니 그 이재명 정말 감동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네. 진짜 맞아요. 이번에 보면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갈등 국면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다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 방향대로 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몇 의원들한테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의총 때도 언제 말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렇지. 그분들한테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킨 대로 하자.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특히 호남 그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욕먹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느꼈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됐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멘트고. 근데 이제 대표 1기 최고수석을 하셨고 근데 대표 2기 최고수석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네. 간다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1기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각하라는 제의는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저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선출직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우리 보좌관이 실시간 하면서 한데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뭐 법무부 장관 해라, 국무총리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계속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임명직을 안 하려는 거예요? 일단 청문회가 싫어요. 국민의 의원들한테 혼나는 게 싫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거꾸로 예.
그때는 무조건 내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싫다. 예.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럴 수 저는 있죠. 사람마다 각자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임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자발적으로 그렇지. 아무도 안 아이디어를 내고 아무도 안 시킨 일. 창의적 생산형 뭐 이런 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위치가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나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그리고 좀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류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한번 선언하자라고 얘기하려고 사실 몇몇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굳이 그러지 마라. 미움받는다. 그리고 좋은 자리 제안할지도 모르지 않냐. 그 선언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선언까지 안 하고 저만 이제 유튜브로 선언을 했고 네. 그게 누가 쇼트를 가져가 가지고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정청래는 임명직을 하지 않는다. 선출직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몇몇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보좌관도 그러고 상의한 의원들이 가뜩이나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할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조직화는 제가 좀 안 했는데 어쨌든 포지션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안 올리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의원님은 아무도 안 시킨 거 갑자기 네. 당선 사례할까? 내가 당선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하시는 게 어울려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네. 잘하실 분이죠. 그리고 대통령 고유한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는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지 마라. 그리고 인사를 하면 그 인사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뭐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큰 선거에서 지면 남 탓, 그리고 이기면 내 공다툼, 책임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운해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기뻐할 일이다. 만족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일만 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한 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내가 어제 어떤 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아, 의원님 이렇게 이건 좀 이런 거죠. 야 조용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겠지. 무조건 잘한 거야. 이재명은 옳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제가 의원님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왈가왈부하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자기 의견 내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이 옳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만드는 게 보통 옳게 만드는 게 올바른 역할인데 그렇게 안 하죠. 자기 그래서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그게 잘못되길 바래요, 내심. 그래서 내 말이 맞았잖아라고 말하고 싶어. 어제 오늘 이제 이래저래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지? 너 뭐 있을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만을 가진 자들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한 인사다. 그리고 그 인사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몸받쳐 도울 일만 하자. 네, 이게 정청래 스타일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네. 결정되기 전에는 막 의견 엄청나게 격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다고 막. 제가 이러 하나만 살짝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 때 요거 선거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본 것만 한 2번은 되는 것 같은데. 병립형, 연동형. 그거 이재명 대표 앉은 자리 맞은편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하셨죠 그때. 그렇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듣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말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가 먹혔나 싶은 표정을 지어요. 그렇습니다. 먹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11시간 39분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다 듣고 있어. 내가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 정청래 당시 최고가 앉아 있어요. 총선 직전이에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냐 연동형으로 가냐 난리가 났어요. 정청래 의원이 그 연설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1시간 정도 연설. 1시간 동안. 대표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한국 정당사 얘기하고. 막 연설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아 그렇겠네요. 그 일리 있네요. 예. 다 그 얘기에 먹힌 것 같아. 아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그렇게 가기로 했다. 그렇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도 설득됐다고. 그리고 이제 한 거라고. 광주 5.18 그 갔을 때 발표하기 전날에도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거 다 대표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알고 내가 있어라. 1시간 동안 설득했고 네. 그 일리 있다고 맞는 말이라고 다 해줬다. 예. 아니 근데 내가 대표 거기 계셨거든요. 최고위원 다 있고 내가 봤어. 나도. 그렇게 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아니 그때 정청래 의원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냐면 지원 사격 좀 해달라고 응. 연락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맞아요. 무슨 지원 사격이야 그래서 갔더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들었어. 들어서 저도 공감해 줬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다 됐다고 설득. 예.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설득이 됐나 싶을 정도로 끄떡끄떡했어요. 예, 예. 그것은 그냥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 당신 얘기도 일리는 참 있네 네. 하고 들어주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 날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아니야? 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난 불안해서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안 이루고 아침 일찍 내려왔어요. 짐 싸가지고. 그래서 로비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대표가 나를 보자 같은 차를 타자고 그때 눈치싸워. 눈치챘어요 그때. 그때. 그날. 아니구나. 예. 그래서 두세 번을 원래 강권을 안 하거든요. 제 차 타고 가시죠? 싫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을 더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때 느낌 확 오더라고. 이게 들을 때마다 웃겨 이거. 그러더니 차를 타시면서 나를 보더니 엑스표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수첩에다가 연동형을 지지합니다.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들을 때마다 웃겨. 버스 타고 가면서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연동형이 맞습니다. 저는 연동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일화를 모르는데 제가 앞에 일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렇게 2시간 동안 격정적인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됐다 끝났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곧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 결정할 것 같거든 이제는. 그게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제 제가 먼저 알았잖아요. 네. 한 시간. 그래서 설득한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이제 차를 태우고 가면서 저를 달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청래 최고위원 말도 맞는데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달라. 너무 삐지지 말라고. 너무 삐지지 말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눈치챘지. 듣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결정해. 그게 아니고. 연동형주의자야. 그렇지. 내가 그 순간 빨리 연동형주의자로 변해야 돼. 그렇지. 빨리 메모를 해야지 써야 되잖아. 근데 대표가 그때 발표하기 전까지 난 1시간 전에 알았잖아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한테는 네. 다 그대로 병립형인 줄 네. 알게 있게 하고 나서 본인만 수첩에 쓴 거예요. 발표할 때 다 병립형 발표하는 줄 알고. 그렇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1시간 전에 미리 알았지만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 발표를 하자마자 저도 연동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아니 제가 본 게 있으니까 의원님 그동안 계속 병립형 주장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요 영상 혹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연동형 주장자 정청래입니다. 이 자타공인 병립형 주창자였고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 말도 엄청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또 어두운 표정으로 네. 옆에서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머. 그리고 네.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하러 이제 버스를 타자마자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준연동형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 지지하는 공개 선언을 한 게 접니다. 얼른 썼어요, 저거. 버스 타고 가면서 다른 최고위원들은 못 썼어요. 기억이 안 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난 들을 때마다 웃겨 저거. 저기 더 웃긴 이유는 제가 전날 정청래 의원이 뭘 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1시간 동안 연설했는데 그 앞에서 아니 근데 밥집에서. 한 시간 전에라도 네.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전 정말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쓸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혼자 엄청나게 주장을 하다가도 당 대표가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했어? 그럼 나는 그 주장자야.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 전날 내가 본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난 설득된 줄 알았어. 나 진짜로. 그렇죠. 설득된 표정이었어요. 공장장도 네. 됐다 이제 그랬잖아. 그러니까 설득된 줄 대표가 알았어요. 병립형으로 이제 가는 거 생각했잖아요. 가는 걸로 저도 알았어요. 네. 그때 말하는 일리 있다. 네. 예. 왜냐면 제가 논리 정연하잖아요. 준연동 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했거든요. 그렇죠. 실제 준연동전 이런 문제점도 있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다 설득된 줄 알았지. 그렇지. 그러나 그런 게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해준 거였어요. 그렇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연동형으로 간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 의사결정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다 공감을 표시해줘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언행은 다 옳습니다. 다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한테 일리 있다고 해주고 나서 네. 그리고 본인의 결정을 따로 합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의사결정 과정인데 제가 증인이에요. 몇 번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슬퍼하거나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정청래 의원의 특징은 또 그거예요. 예.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나서 보통 왜 잘 되나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예. 한 가지 예. 최초 공개 이재명 대표 말을 안 듣는 게 있습니다. 뭐요? 제가 뭐냐면 당원 당규에 예. 당 대표는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비상계엄 같은 윤석열 그렇죠. 이런 그래서 다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겠더라고. 예. 근데 본인 일이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못 했지. 남사스럽다 이거야. 그렇지 남사스럽지.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좀. 그래서 장경태하고 둘이 짰거든요. 이거 너부터 먼저 밀어붙여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 상황 되면 또 아니다. 못 나갈 수도 있다 대통령에.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가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당원 당규를 미리 개정해 놨습니다. 이거 안 해놨으면 이거 뭐 왜 당원을 무시하냐. 그것도 기억난다. 그것도 기억난다. 네. 그거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는 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남사스럽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 약간 결백증이 있잖아요. 결벽증 있죠. 결벽증. 이재명 대표 진짜 결벽증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나갈 수 있었어. 뭐 잡음 없이. 그거 있었으면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시작하면 맞아. 얼마나 이게 기스가 나요. 근데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다 네. 봤어요 옆에서. 예. 그런 거는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었죠. 예,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뭔가 분리할 때 저를 부르거든요. 옆에서 보태라고.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본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다. 장경태 의원이 그 당원 당규는 정교하게 해왔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 경태 이건 잘했다. 야 근데 이거는 대표가 반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겼는데 잘했죠 그거는 정말. 안 그랬으면 네. 논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 됐으니까 풀어낼 얘기가 많네. 예. 제가 본 게 증언할 게 몇 개 있어요. 2년 동안 예. 2년 동안 제가 이제 호남 가가지고 일세를 그렇게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그리고 계엄군으로 이게 4번 죽이려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다 덕분인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대통령으로 꼭 뽑아주세요. 왜 살려줬습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도구로 써주세요. 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4번 있잖아요. 4번의 죽을 고비 제가 압축 요약해서 거기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스토리 현장에 대부분 정청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다 그거 듣고. 예를 들면 진짜 그건 얘기하면 눈물 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첫 번째 검찰 출두를 한 게 강제로 이제 나간 거죠. 그게 성남지청입니다. 맞아요. 그때 검찰 성남지청 입구에서
그 들어갈 때까지 그때 그 이 처절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당 대표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로부터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정청래 의원하고 그러면은 한동안 제가 명비어천가 몇 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그 시절 얘기 좀 해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죽음의 문턱에 다가갔던 몇 번에 다 있었거든요. 예, 예. 정청래 의원이. 예.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고 웃긴 얘기가 많아요. 예. 지금 말할 수 있다. 예. 말 나온 경험을 할게요.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한번 해봐요. 네. 나중에. 예.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 때 그 난리였잖아요, 진짜. 예. 그런 얘기들.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옆통수 맞고. 자, 그럼 정청래 지금 말할 수 있다 시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첫 시간. 자, 오늘 돌아가십시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신 당선 사례하러 갑니다. 얼른 가세요. 국민 감사 투어. 얼른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